네, 소위 금요일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좋지 않은 소식이나 또 부담스러운 내용은 금요일에 터뜨리는 건데요. 왜냐하면 주말을 지나면서 여론의 관심이 떨어져 뉴스의 영향력이나 파급력이 다른 날에 비해 낮아지기 때문일 겁니다. 현 정부 주요 낙마자들이 스스로 사퇴한 시점도 대부분 금요일이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명실상부 금요일에 남자가 됐습니다. 검찰이 출석 통보를 한 건 지난 4일,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뒤인 11일 첫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또 일주일 뒤인 18일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공교롭게도 모두 금요일입니다. 전직 사법부 시장에 대해 검찰이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배려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영장 심사가 영장 청구 2, 3일 뒤에 열리는 점을 고려하면 이 금요일에 영장을 청구하면 최소 토, 일요일, 준부 시간 이틀을 더 주는 셈인데요. 양 전 대법원장도 23일, 평일 기준으로는 사흘 뒤 영장 심사 일정이 잡혔지만 사실상 준비 기간 닷새를 확보한 겁니다. 헌정사상 첫 전직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는요, 명재권 부장판사의 손에 달렸습니다. 명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수사로 영장 업무가 늘어나면서 지난해 9월 영장정단 재판부에 합류를 했습니다. 1998년 검사로 임관한 뒤 2009년 판사로 자리를 옮겼죠.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을 이끄는 한동훈 3차장 검사와 연수원 27기 동기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변호인을 통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즉, 자신보다 25년 후배인 명 부장판사 앞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명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수사 관련 압수수색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는 상황에서 앞서 박병대 차한성 전 대법관 사무실, 그리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차량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처음으로 발부했습니다. 다만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서는 범죄 사실의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었는데요. 따라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경우 구속 기소된 임종원 전 차장과의 이 공모관계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기보다는 직접적으로 개입한 점을 부각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관계자, 징용소송 재판 개입 등 가장 심각한 범죄 혐의들을 단순히 보고받는 수준을 넘어 직접 주도한 사실이 확인된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즉,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이 범죄를 주도했다는 걸 소명할 수 있을지가 이번 구속 여부를 판가름할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검찰이 준 핵심 증거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먼저 이규진 업무 수첩,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 그리고 김앤장 독대 문건입니다. 먼저 이규진 전 상임위원의 수첩엔 양 전 대법원장 지시나 보고 내용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를 빼내거나 또 각종 재판에 개입한 내용인데 이 대법원장을 의미하는 대자가 표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리스트 문건에는요, 특정 법관에 대해 어떤 불이익을 줄지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V자로 표시를 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강제징용 소송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일본 기업을 대리한 김앤장 소속 변호사와 독대를 하고 또 재판 진행 과정을 논의한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민주당은요, 법원이 법과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심사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범죄 혐의만 40여 가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일반인이라면 이미 구속되고 남을 사안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는 법원의 공정성을 결정짓는 바로미터이자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가 될 것입니다.